황교안 총리를 급하게 모셨습니다. 총리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 종북 주사파들이 지난 토요일 날 대통령 탄핵에 실패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라고 하는 이 누명을 씌워서 결국 대통령이 내란죄를 뒤집었으면 대통령을 지지하는 대한민국 자유우파가 다 내란죄에 공범이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을 좀 알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총리님으로부터 내란죄에 대해서 내란죄가 뭐고 이걸 지금 덮어씌우고 있는 종북 주사파들의 이 의도가 얼마나 황당한 것인지 그 설명을 좀 듣기 위해서 급하게 모셨습니다. 예. 우선 법을 좀 알고 얘기하라 그러는데 말씀 시작하시죠. 제가 헌법에 나와 있는 내란에 관한 예. 규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란은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대통령은 지금 대통령 자체가 국가 권력입니다. 네. 그걸 배제하려고 자기를 배제하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네.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둘째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지금 대통령이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스스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다? 이 말이 맞진 않아요. 네. 그 목적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목적. 아하, 예. 이거를 우리 법률적으로는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그냥 밑에 예를 들어서 무슨 폭동을 일으킨 자는 네. 이렇게 처벌한다 돼 있어요. 폭동을 일으킨 자. 어. 그 폭동을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에 따라서 내란죄가 되고 그냥 폭행이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경우는 내란이 되려고 그러면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또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네. 대통령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대통령은 내가 가지고 이 권한을 왜 무너뜨립니까?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목적에서 어긋난 이런 것이다. 지금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는 거는 자기 가슴을 자기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뒤에 이제 폭동이나 이런 부분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죠. 우선 목적부터가 잘못된 이런 것입니다. 네. 다른 걸로 얘기를 하는 건 뭐 문제가 괜찮겠습니다만은 다른 걸로 얘기하면 대통령의 재직죄는 소추할 수가 없거든요. 아, 예. 이 종북좌파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꾸 내란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란죄가 안 되는 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내란죄와 동시에 그 직권남용도 수사한다 그러는데 내란죄 없이 직권남용만 있다 그러면 설사 직권남용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현직에 있는 대통령을 형사소추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걸로. 예, 그냥 묶어가지고 같이 이제 예, 소추하려고 그래서 하는 유일하게 방법이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내란죄를 범했을 때만 가능하므로 그렇죠. 일단 내란죄라고 하는 죄목을 덮어 씌웠다.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시죠? 예,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이게 법은 상식에 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내란이라고 할 때 상식적으로 떠오르는 장면은 뭐냐면 정통성 있는 권력이 있는데 이 정통성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뭐 군대가 불법으로 진주를 하거나 또는 폭도들이 뭐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무장을 하고 달려들어서 무장 반란을 일으키거나 뭔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너지고 대통령이 뭐 살해당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해서 국가가 무너지는 거를 내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내란이죠. 예. 그러니까 그때는 그 목적이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 정통성 있는 권력을 무너뜨리기 위한 예, 예. 집단 행동이니까. 예, 예. 그리고 그 권력을 무너뜨리려면 한두 사람이 소리 질러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군사 반란이라든지 또는 대중 폭도의 반란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형태가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내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란을 한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본인은 내란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 국가가 자살했다는 얘기랑 비슷한 그건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목적범인데 이 내란죄에 분명히 목적으로라고 돼 있으니까 예, 예. 법령은 왜 토시 하나도 다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만이 내란죄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목적이 없으면 그냥 폭동이에요. 그냥 폭동. 예. 내란죄가 아니라 폭동이라는 강한 폭력 행위. 네. 이런 것 되는 거죠. 그것은 아무리 실제로 폭동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현직 대통령을 그걸로 소추할 수는 없다. 예, 목적이 충족이 안 됐으니까.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이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서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반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그렇죠. 예. 예. 그 부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 주시죠? 이제 대권이라는 게 있고 고권이 있는데 네. 지금 계엄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이제 대통령의 통치 행위를 또 인정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뭐 국제적으로 다 이렇게 공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에 없는데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그럼 이제 그걸 뭐 비상대권. 예, 그렇죠. 비상대권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그런 상황도 아니라고 보였어요. 예. 지금 이 상황은 네. 지금 대통령이 이번에 한 것은 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보려고 해도 안 되더라. 예를 들면 어떻게 경제를 나라를 살릴 건가 예산 책정을 해도 예산 다 막아내지 않았습니까? 네. 다 막아내고 그 다음에 뭐 누굴 대통령 국무위원으로 임명하려고 그러면 다 또 그걸 막아내고 네. 세워놓으면 탄핵한다고도 하고 있고 예산은 뭐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돌려 쓰고 그럼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뭘로 어떻게 하겠습니까에 대한 답이 결국은 이제 이런 일로 나온 것인데 네. 저는 뭐 비상계엄을 찬성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네. 그러나 부득이하게 해야 될 경우에 네. 대통령이 그런 거의 고권을 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통령이 나라를 지키기 나라 망가뜨리게 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계속 국권 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 네. 그런 마당에서 지금은 대통령을 도와야 된다. 네. 그래서 나라를 지켜내야 된다. 어떻게 우리가 종북 좌파 빨갱이들을 도와줄 수는 없잖아요. 네. 지금 우리 상황은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서 어쨌거나 대통령을 지키자.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계엄을 옹호한다 어쩐다 그러는데 제가 옛날부터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제가 옹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적절한 일이 아니고 역사를 오래 뒤로 물리는 일이다. 근데 지금 이제 대통령은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역사적인 결단을 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도와주고 세워서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이 모든 것에 대한 평가는 임기가 5년입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 뒤에 이제 평가를 하면 되는 거죠. 하다가 중간에 평가를, 이건 뭐 가짜 평가가 되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네. 탄핵으로 쫓아내고 나서 네. 뒤늦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지금 이런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다시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평가는 임기 끝난 다음에 그때 하자. 네. 그때 뭐 그 사이에 나라가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예, 예. 대통령에게는 통치권, 비상대권이 있다. 이런, 그건 뭐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법을 초월한다는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실정법을 초월한다. 법에 있으면 법대로 가는 건데 그렇죠.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범죄를 저질러서 수감생활하고 있는 사람한테 사면권을 행사한다. 이건 법 위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정법을 뛰어넘어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러 번에 걸쳐서 특별사면 했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그 헌법 틀 안에서 이루어진 비상계엄 발동과 해제인데 이걸 내란이라고 주장하려면 대통령 사면권 전부 잘못했다고 내란이라고 주장해야 되거든요. 예. 죄 짓고 감옥에 있는 사람들 풀어줬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하여튼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는 목적이 있어야 죄가 되는 거고 내란이 네. 될 수 있는 거고 네. 목적이 없는데 없으면 안 된다. 그 대통령이 내가 난데 내가 어떻게 해서 국권을 물러난단 말입니까? 논리적으로서는 안 맞아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면 할수록 좀 구구해지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목적이 없다. 예. 목적이 없다. 범죄에 목적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우리 총리님 들어오기 직전에 대통령은 탄핵 이외에는 또 헌법 개정 이외에는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자리다. 맞습니다. 그게 책무죠, 책무. 그렇죠. 예.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선서하고 그 자리에 앉은 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사 뭐 이 비상계엄 사태와 또 이 어지러운 이 정치 상황 때문에 대통령이 그 정상적인 직무를 하기 어려운 정치 상황이라 하더라도
직무를 누구한테 대행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대행시킬 수 있죠. 음. 근데 니만 하고 나는 안 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네. 같이 다 하기 위해서 이제 네가 좀 맡아달라. 이 부분에 맡아달라. 아, 그렇죠. 이거는 그건 이제 정상적입니다. 오히려. 일정하게 권한을 나눠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의 직위로서.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대통령의 권한은 다 포기할 테니까 니들만 해라. 지금 내가 듣기로는 그런 얘기 안 했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차관들도 임명하고 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그건 거죠.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은 현재로서는 대통령이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예, 대통령은 대통령이 사인 안 하면 그 사람은 차관도 안 되고 장관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권한을 이제 부여한 것은 네. 니들만 하고 나는 안 하겠다 이런 뜻이 도대체 아닙니다.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니 좀 도와서 해달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달라,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한 거지만 네. 대통령이 내가 뭘 해야 되겠다 그러면 해야만 되는 거죠. 네. 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를 들어서 뭐 네. 북한에 간첩들이 예. 들어왔다. 네. 그거 어떻게 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대통령이 나서야 되죠. 지금 다 물러줬으니까 그것도 다른 사람이 해야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어제 한동훈이 그 외교 등 국정 전반에 대해서 대통령은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딱 단정을 지었거든요. 관여하지 말아 달라라고 말을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근데 마치 안 할 것이다. 이건 뭐 정말 이런 황당한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네. 그 바람에 사실은 어제 그 한동훈의 그 발언은 우선 야당들도 이건 제2의 내란이다. 어떻게 대통령이 있는데 네가 다 한다 그러냐라고 하는 비판이 있고 우리 자유파 진영 내에서도 아니 어디 우리가 언제 너한테 그런 권한을 줬냐. 대통령이 당의 전국 이후에 전국 수습 방안을 당에 일임한다 그랬지 한동훈이 개인한테 일임한다 그런 적 있냐. 그리고 일임도 대통령 직위를 일임한 게 아니라 전국 수습 방안을 일임한 거다. 뭐 하여튼 이런 안팎의 공격이 아주 거셌거든요. 잘못된 이야기를 하니까 뭐 안에서부터도 공격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사실은 네. 우리끼리 싸울 일은 아니다. 늘 우리는 종북좌파, 나라 망가뜨리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사람들하고 싸워야 된다. 네. 저는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우리 안에서의 이런 뭐 큰 분란이 생기고 엉터리 법조인인가 봐요. 저는 뭐 전에 한동훈 대표가 네. 그 법조인으로서의 생활을 굉장히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왠지 하여튼 이게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법조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런가요?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법조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훈련을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리걸 마인드로 무장을 시키잖아요. 예, 예. 이게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 말 한마디 또는 법률안의 그 적용 하나하나가 무고한 사람을 감옥살이를 하게 할 수도 그렇죠. 있고 폭거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법률가로의 어떤 법률적 권위를 우리가 존중해 주는 것인데 그 점에서 지금 총리님이 황교안이 이게 엉터리 법률가 같다 한동훈을 향해서 해달라 하라 이렇게 요구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마 정말 반민주적 발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 종북 주사파들이 어쨌든 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계 이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어요. 원톱 프레카드에 그렇게 써 있거든요. 내란죄는 이석기가 저질렀습니다. 예, 지금 방금 제가 얘기하듯이 대통령이 나를 자해하겠다. 지금 국헌 문란을 내가 하겠다. 이건 대통령이 자해행위예요. 이건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걸 뒤집어 씌우고 있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이게 좀 더 심해지면 결국 이제 종북좌파나 또 민주당 쪽에서 내란에 가까운 일을 할 것 같아요. 그걸 통진당이 내란 음모 맨 처음에 기소는 우리가 내란으로 기소했는데 나중에 판결은 내란 음모로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같은 얘기예요. 민주당이 선 넘으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내란죄가 목적범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석기 사건, 통진당 사건 경우에 목적이 있었습니까? 그럼요. 어떻게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갑자기 이 한 사건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네. 그동안에 이제 각종 간첩 사건들을 우리 다 검사를 조사를 해가지고 네. 따져본 것이거든요. 네. 이건 아무래도 대한민국의 국헌을 물러나게 하겠다는 목적 외에는 다른 걸로 설명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자료를 117만 쪽의 자료를 토대로 해서 그 뭡니까 통지단 해산심판 청구를 한 거죠. 네. 네. 그런 자료들이 쫙 다 있습니다. 간첩 사건을 다 뒤졌어요 우리가. 예. 간첩 사건 다 뒤져가지고 네. 지금 이제 이석기의 행동과 관련된 또 지금 행태와 관련된 것들을 자료를 모아서 해산심판 청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죄는 바로 그런 사건이다. 그렇죠. 예, 통진당 이석기 사건이 내란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이석기 사건에 이제 하나의 뭐 쉽게 예를 들면 이제 전화국. 네, 해와 전화국. 예, 전화국을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되면 요걸 이제 장악하고 파괴하자. 예, 유사시에 예, 파괴하면 북한이, 아주 극도의 혼란이 올 거 아닙니까? 예. 이런 것이 내란이에요. 대한민국 국기를 물러나고 국헌을 물러나게 하는 이런 것이죠. 예. 근데 대통령이 그런 걸 한다. 그건 아니잖아요. 대통령은 그럼 내가 그 만약 그렇게 한다면 내 자해를 하는 건데 이건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드립니다. 네. 목적 범에 대해서 이게 다 인식이 좀 부족해서 그래요. 네. 우리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제 탄핵당해서 잃었는데, 그때 당시 종북 주사파들이 덮어씌운 프레임은 국정농단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이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으로 탄핵을 당하니까 우리는 국정농단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시 당시 여당도 국정농단 부역당이 된 거예요. 라고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게 뒤집어 씌웠거든요. 이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건 그 이후에 다 밝혀졌습니다만. 예. 그러면 지금 이번에 종북 주사파가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지금 뒤집어 씌워서 지금 탄핵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내란죄의 누명을 뒤집어 쓰고 탄핵이 되면 이제 내란 수괴로 이제 탄핵이 되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한 국민의힘, 또 함께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은 다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예. 근데 총리님 우리 자유파 국민이야말로 문재인 정권 그 폭정의 종북 주사파 정권에 맞서서 대한민국을 회복하기 위해서 사투를 벌인 세력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사수 세력을 대한민국 내란 세력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일단 이석기 사건에서 무엇이 정인가는 밝혀졌습니다. 네. 판단해 놨습니다. 네. 잔존 세력들도 다 척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리고 이제 헌법재판소에도 유사정당, 해산된 정당과 유사한 정당은 네. 만들 수 없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진보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는 유사정당이라고 보고 유사정당. 있어요. 예. 해산 다 해야 되는데 우리 할 일을 안 하면 오히려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당연히 마땅한 걸 해야 되고, 지금 저는 하여튼 아직도 민주당 안에 네. 내란 획책 세력들이 있다라고 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할 게 아니라 오히려 이 부분을 좀 공격을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위험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공격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입니다. 네. 예, 좀 그런 면에서 당장 이번 주 토요일 다시 탄핵을 강행하겠다고 지금 종북 주사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흔들리지 않으면 100번 다 부결시킬 수 있거든요. 탄핵이 부결됐다는 것은 사실은 국회의원들의 뜻이 아니라 국민의 뜻입니다. 네. 이거를 다시 뒤집어 예를 들어서 1년이 지난 뒤에 상황이 이래 바뀌었으니 네. 다시 탄핵하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일주일 만에 다시 한다고 하는 거는 국민을 완전히 개대주라는 겁니다. 국민의 뜻이 지금 탄핵을 막아낸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다시 탄핵을 한다는 건 국민의 뜻을 그냥 정말 도외시하고 지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니까 이건 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국민이 막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총리님, 그래서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다시 저쪽에서 탄핵을 한다 그러니 우리도 다시 탄핵 저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어서 당장 오늘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합니다. 매일 오후 2시에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집회를 시작할 거고, 그리고 국민의힘 의원 108명에게 우리 절대다수
이 자유파 국민들의 마음을 전할 것인데요. 광화문에서 탄핵 저지 활동을 다시 재개할 우리 자유파 국민들과 108명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한테 지금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마무리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가 피와 땀으로 세워낸 소중한 나라입니다. 이 나라가 종북 좌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 아들, 딸들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에서 살게 되는 것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목숨 걸고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좀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으고 뜻을 다 모아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 살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 송국 박사께서 또 귀한 얘기도 해주셨어요.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많이 보태주고 계시는데 이렇게 같이 힘이 모이면 됩니다. 네, 황교안 총리를 모시고 긴급 대담을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면 탄핵 저지할 수 있다.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탄핵 저지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종북 주사파들의 마수로부터 건져내기 위한, 대한민국 구하기 위한 탄핵 저지 운동입니다. 광화문에서 또 전국 각지에서 그리고 각 언론 댓글창과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안 총리님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